한국 AI 기술 유출 스캔들. 그는 영웅인가 아니면 매국노인가. 자신이 키운 제자에게 배신당한 순간 그의 세계는 무너졌다. 한국 AI의 자존심, 박준호. 그가 직면한 건 단순한 경쟁이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 배신의 칼날이었다. 중국이 우리를 앞질렀다고? 그것도 내 제자의 손에? 화면 속 이름은 그를 얼어붙게 했다. 리엔왕, 지도교수 박준호. 그가 직접 가르친 제자가 이제는 그를 무릎 꿇게 한 것이다. 박 이사님, 시대는 변했습니다. 당신의 윤리적 완벽주의는 이제 한국 기술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뛰어넘은 제자에게서 새로운 길을 배울 것인가. 지금부터 그 사연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KC 소프트웨어 본사 회의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박준호 씨는 창가에 서서 비에 젖어가는 여의도의 빌딩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AI 권위자로서 그는 항상 이 자리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박 이사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이상철 부사장의 목소리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침착함 대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보고서에는 붉은색 그래프 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텐센트의 드래곤 토크 AI 언어 모델이 우리 세종 AI 모델을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앞질렀다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분기 기준으로 5% 차이가 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급격히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어요. 준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보고서를 넘기는데 마치 불에 데일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눈이 페이지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윤리적 알고리즘에서 항상 앞서 있었는데.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고 그의 자부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상철이 태블릿을 켜며 말했습니다. 텐센트 리엔왕이 개발한 새로운 다국어 처리 시스템이 결정적 우위 요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 언어 간 번역과 감정 인식 부분에서 우리보다 30% 이상 성능이 좋더군요. 리엔 왕이라고? 준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배경을 조사해봤나요?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사시세 정도로 알려져 있고 중국 베이징 대학 출신이라는 정도만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3년간 밤낮으로 개발한 세종 AI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추월당할 수 있었을까? 윤리적 완벽성만 추구해서 내가 시장 변화를 놓친 것일까? 준호 이사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신입 연구원 송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IT 매거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금 배포된 이번 달 한국 IT 매거진입니다. 저희 회사 관련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매거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한국 AI의 위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네, 지원씨. 송지원이 나간 후 준호는 천천히 매거진을 펼쳤습니다. 3페이지에 실린 기사에는 그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 이사는 다국어 처리와 감정 인식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지 못했다. 윤리적 알고리즘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용적 성능 향상은 뒷전으로 밀렸다. 가슴 한편이 너무 답답하였어요. 준호는 매거진을 내려놓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리엔왕 텐센트를 입력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화면에는 리엔왕의 학력 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대 AI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지도교수는 박준호였습니다. 리엔은 준호의 다국어 AI 윤리 알고리즘에 관한 논문을 연구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때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녁 시간, 준호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귀가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왔어요? 아내 박미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표정을 보고 즉시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힘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 세종 AI가 중국에 추월당했어요. 미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한국 AI 기술에 자부심을 가졌는지 잘 알았습니다. 누구한테요? 내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리엔 왕이라고 서울대에서 내 논문을 연구했던.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내가 확신했던 게 모두 무너진 것 같아요. 윤리적 완벽성이 성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영은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선 내가 구식이라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요. 박 교수님은 이론만 알지 실전은 모른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영은 오랜만에 남편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제주도라도 다녀올까요? 머리도 식힐 겸.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리엔 왕의 연구를 분석해봐야 해요? 분명 어딘가에 약점이 있을 거예요. 이영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좌절을 극복하는 방식을 평생을 지켜봐 왔습니다. 새벽 3시, 준호의 서재, 컴퓨터 화면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리엔 왕의 논문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리엔의 접근법은 자신이 가르친 윤리적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다국어 처리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그것은 약점을 찾기 위해 시작한 분석이었지만 점점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이야. 준호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AI 컨퍼런스 일정표가 와 있었습니다. 발표자 명단에서 리엔 왕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다국어 AI의 미래 윤리와 효율성의 균형. 준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리엔 왕을 만나야겠다고. 비록 경쟁자지만 한때 그의 제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넘어섰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상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설렘이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국제 AI 컨퍼런스는 예상보다 더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준호는 그날 아침 뉴스를 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KC 소프트웨어와 텐센트가 글로벌 다국어 AI 개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박준호 이사와 리엔 왕 박사가 공동 책임자로 지명됐습니다. TV 화면에 준호의 사진과 리엔 왕의 사진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준호는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언제? 준호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도연 대표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박 이사, 뉴스 봤죠? 죄송합니다만 어제 저녁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표님, 이런 중요한 결정을 제게 상의도 없이 발표하시다니요. 저는 이 협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도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이 협력이 아니면 텐센트에 완전히 밀려날 겁니다. 박 이사님의 윤리적 AI 알고리즘과 리엔 왕의 다국어 처리 기술이 결합하면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한국 AI 기술의 자존심을 버리자는 겁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박 이사, 회사로 와서 얘기합시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KC 소프트웨어 회의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김도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리엔 왕은 당신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어요. 그는 당신을 한국 AI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더군요. 준호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스승이라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를 이기고 나서 하는 말로 들리는군요. 김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박 이사, 우리 회사는 당신의 윤리적 AI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중국의 기술력과 결합해야 합니다. 준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베이징에 얼마나 있어야 하죠? 김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개월 계약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연장될 수 있고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떠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내심 리엔 왕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뛰어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베이징 공항. 공기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입국장을 나서며 긴장했습니다. 텐센트 측에서 누군가 마중 나올 거라 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박준호 교수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리엔 왕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준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 10년 전 서울대에서의 수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리엔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준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적대감을 품고 왔는데 리엔의 진심 어린 존경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리엔, 반갑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리엔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수업에는 항상 많은 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교수님의 모든 논문을 읽었어요. 차로 이동하면서 준호는 창밖으로 베이징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들. 그가 마지막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이 많이 변했네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리엔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기술 분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소를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준호의 가슴 한편에서 불편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과거 자신이 가르쳤던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텐센트 연구소는 준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초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연구원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연구원들이 원할 때 와서 일할 수 있도록요. 이엔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KC 소프트웨어의 엄격한 출퇴근 시간과 정장 복장 규정을 떠올렸습니다. 너무나 다른 문화였습니다. 박 교수님을 위한 개인 연구실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춰져 있어요. 이엔이 문을 열자 넓고 쾌적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무 과분한데. 이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교수님은 저희 귀한 손님이자 스승이니까요. 내일 첫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시고요. 준호는 혼자 남겨지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적대감을 느낄 준비를 하고 왔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그를 적이 아닌 존경받는 스승으로 대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 준호와 리엔을 포함한 20명의 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글로벌 다국어 AI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이엔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윤리적 판단력과 다국어, 처리 성능이 모두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박 교수님의 윤리적 알고리즘과 우리의 언어 처리 기술을 결합할 것입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리적 알고리즘이 먼저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국어 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요. 이엔의 얼굴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물론 윤리적 측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시 개발 방식을 선호합니다. 사용자 친화적 기능과 다국어 처리력을 윤리적 알고리즘과 함께 발전시키는 거죠. 준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첫 회의부터 의견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이엔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두 가지 접근법을 모두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의 방식과 저희 방식을 각각 개발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식이 더 효과적임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신의 알고리즘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윤리적 판단력은 뛰어났지만 다국어 처리 성능은 리엔 팀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준호는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접근법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을 모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일하고 계시네요. 문이 열리고 리엔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 잔의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되나요? 준호는 피곤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리적 알고리즘만으로는 다국어 처리 성능이 향상되지 않아요. 리엔은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교수님의 논문을 기반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거든요. 준호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줘요. 리엔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코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리엔의 접근법은 준호의 윤리적 알고리즘을 존중하면서도 언어 처리 모듈을 더 유연하게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다국어 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준호는 리엔의 코드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창의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리엔. 리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교수님의 알고리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리엔은 준호를 베이징의 전통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북경오리와 함께 중국 전통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 협력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술잔을 들며 고백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제 제자에게 배우러 온다는 게 쉽지 않았죠. 리엔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제 스승님께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음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리엔의 지식과 창의력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협력이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엔이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 한국의 윤리적 접근과 중국의 기술력이 만나면 세계 최고의 AI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준호는 술잔을 들어 리엔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해보죠. 리엔. 베이징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진정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었습니다.
베이징의 봄은 짧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2달이 지난 어느 날, 준호는 연구실 창문으로 벚꽃 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달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환경이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교수님, 최신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엔이 흥분된 목소리로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리엔은 태블릿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윤리적 판단력은 25% 향상되었고 다국어 처리 능력은 45% 개선됐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모델은 준호의 윤리적 알고리즘과 리엔의 다국어 처리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조합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달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리엔은 자리에 앉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교수님의 윤리적 알고리즘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준비가 됐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리엔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그때 준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박준호입니다. 박 이사님, 최정훈 연구소장입니다.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최정우는 그가 베이징에 오기 직전 KC 소프트웨어에 새로 부임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 중입니다. 이사회에서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박 이사님은 일주일 내로 서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국가 기술 보안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모델은 기존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에요. 최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에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리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어요. 리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좋은데 국가 기술 보안 문제라나요. 하지만 준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직접 설득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프로젝트 팀 전체를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고 잠시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리엔이 프로젝트를 이끌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연구원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2달 동안 그들은 하나의 팀으로 단단히 뭉쳤습니다. 국적의 경계를 넘어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엔은 준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교수님, 저희는 교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연구를 진행할게요. 준호는 리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리엔,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지난 2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새로운 AI 시대를 여는 문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서울 KC 소프트웨어 본사 회의실, 준호는 김도현 대표, 최정훈 연구소장, 그리고 이사회 멤버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처음에는 협력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윤리적 완벽성과 시장 성공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윤리만을 강조하며 혁신을 멈춰버렸습니다. 최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이사님, 중국 기업과의 협력은 한국 AI 기술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겁니다. 게다가 국가 안보 문제도 있어요. 우리의 핵심 알고리즘이 중국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요.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와 수치, 그리고 실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까지. 보세요.
6주간의 협력으로 우리는 기존 모델보다 윤리적 판단력은 30% 향상되었으며 다국어 처리 능력은 50% 개선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성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기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겁니다. 최정우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기술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최정훈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협력을 중단하면 그들은 자체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 대표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박 이사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지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력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김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3개월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가시적인 성과, 특히 시장에서 검증된 결과를 보여주신다면 프로젝트를 계속하도록 하죠.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3개월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회였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즉시 리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엔, 좋은 소식이에요.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해요. 리엔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언제 돌아오시나요, 교수님? 내일이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나라의 기술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되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자. 준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새로운 신조가 되었습니다. 내일 그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준호는 KC 소프트웨어 본사 32층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든 남산의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국-중국 합작 KCT 글로벌 토크, AI,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 달성. 가슴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전 세계 AI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KC 소프트웨어의 세종 AI는 텐센트의 드래곤 토크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회사의 합작품인 KCT 글로벌 토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박 CTO님, 베이징에서 화상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TO, 최고 기술 책임자, 그가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받은 새로운 직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무게에 익숙해졌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리엔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텐센트의 글로벌 AI 부문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CTO님. 리엔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방금 봤어요. 40%라니.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네요. 리엔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모두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의 윤리적 알고리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의 공이죠. 다국어 처리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한국과 중국 시장에만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화면 속에서 리엔이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그것 말고도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리엔의 사무실 한쪽에 놓인 트로피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유럽 AI 윤리상인가요? 리엔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베를린에서 시상식이 있었어요. 우리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트로피에는 KC 소프트웨어와 텐센트,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럽 AI 윤리상은 그가 20년 동안 꿈꿔왔던 상이었습니다. 윤리적 AI 개발에 기여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주는 최고 권위의 상이었습니다. 정말 기쁘네요. 리엔, 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리엔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KCT 글로벌 토크를 넘어 다음 세대의 AI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주에 베이징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연구해온 AI 윤리 알고리즘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업적이자 한때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결심한 듯 모든 파일을 외장 하드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자료를 리엔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술은 공유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에 준호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국경과 자존심을 넘어 더 큰 가치를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서울대학교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200명이 넘는 젊은 한국 AI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윤리와 혁신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AI 연구를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혁신은 협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크린에는 베이징 텐센트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중국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 이엔과 준호가 나란히 서서 토론하는 모습, 그리고 KCT 글로벌 토크 출시 기념식 사진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1년 전 저는 중국 텐센트와의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AI 기술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접근법을 배우면서 더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AI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인류에 기여할 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중 속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만의 기술 경쟁력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모든 것을 공유하면 우리만의 강점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1년 전 준호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협력은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KC 소프트웨어는 윤리적 AI 알고리즘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죠. 준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KC 소프트웨어가 지난 6개월 동안 창출한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우리의 협력 덕분에 KC 소프트웨어는 아시아 최대 AI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에서만 5,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준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거에는 그의 윤리적 AI 알고리즘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국제 협력과 문화적 차이 극복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 학생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비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넓은 협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AI 연구 컨소시엄을 구상 중이에요. 아시아의 지혜와 서구의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강당을 나서면서 준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 그가 느꼈던 좌절과 분노는 이제 희망과 열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AI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준호는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권에는 지난 1년간 쌓인 수많은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시티오님, 도쿄행 비행기가 30분 후에 출발합니다. 비서의 알림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중일 3국 공동 AI 연구 컨소시엄 설립을 위한 첫 공식 회의가 도쿄에서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태블릿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한 신문사에서 온 인터뷰 요청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국가기술력 유출 논란에 대한 박준호 CTO의 입장이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비판은 요즘 자주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추진하는 3국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가기술력 유출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비판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발전을 원하는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준호는 자신과 리엔이 함께 쓴 책 원고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경계를 넘는 AI 윤리와 혁신의 조화라는 제목의 이 책은 다음 주에 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호하면서도 개방형 협력으로 얻는 혁신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준호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문장에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와 공유의 균형. 그것이 바로 그가 지난 2년간 깨달은 지혜였습니다. 도쿄 임페리얼 호텔의 회의실,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 AI 기업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중일 3국 AI 연구 컨소시엄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아시아의 지혜를 담은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3국은 오랜 역사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그런 경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일본 측 대표인 다나카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박 교수님,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를 듣고 확신이 생겼어요.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카 교수님,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도쿄에서의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아시아 AI 혁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자 준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서울 KBS 스튜디오, 준호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주제는 국제기술협력과 국가안보였습니다. 박 CTO님, 한국의 핵심 AI 기술을 중국과 일본에 넘겨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 민족주의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합니다. 우리의 핵심 윤리 알고리즘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협력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KCT 글로벌 토크의 성공을 보십시오. 국제 협력으로 우리 기업은 글로벌 리더가 되었고 국내 일자리도 크게 늘었습니다.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협력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방송이 끝난 후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청와대라는 발신자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씨,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AI 협력 이니셔티브 자문위원으로 박 CTO님을 위촉하고 싶으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노력이 마침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KC 소프트웨어 연구소, 준호의 사무실. 그는 책상 위에 쌓인 신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를 국가기술 유출자라고 비판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AI 외교관이라는 새로운 호칭으로 그를 추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송지원이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KC 소프트웨어의 언어처리 연구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CTO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팀이 개발한 아프리카 언어 처리 기술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의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지원 씨, 자세히 말해줘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스와힐리어, 하우사어, 요르바어 등 주요 아프리카 언어 10개를 처리할 수 있어요. 현지 사용자 테스트에서 만족도가 95%를 넘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2년 전 그가 베이징에서 돌아왔을 때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도전이었습니다. 지원 씨의 리더십이 빛났네요. 이 기술은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줄 거예요.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CTO님의 멘토링 덕분입니다. CTO님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셨던 말씀을 항상 기억했어요.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철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몇 주 후, 준호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국제 AI 윤리위원회 창립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전 세계 AI 기술의 윤리적 표준을 수립하고 인류 공동의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엔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도 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리엔, 우리의 여정이 이제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군요. 리엔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교수님, 2년 전 처음 베이징에 오셨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당시 저는 자존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을 넓게 보지 못했죠. 이엔의 눈에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서울국제 AI 컨퍼런스. 전 세계에서 5,000명이 넘는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메인 행사는 준호와 리엔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리엔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경쟁자로 만났지만 이제는 동반자가 되어 함께 서 있었습니다. AI 기술은 인류를 위해 존재합니다. 준호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은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국경, 문화,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할 때 가장 큰 발전을 이룹니다. 리엔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화적 대화입니다. 동양의 지혜와 윤리가 기술과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KC 소프트웨어의 젊은 연구원들, 텐센트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AI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미래였습니다. 기술의 경계를 넘어 인류가 함께 성장하는 세상.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준호와 리엔이 함께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선생님, 리엔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계는 없습니다. 리엔,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경계를 넘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 펼쳐진 길은 무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더 이상 국경도, 자존심도, 편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류를 위한 기술의 꿈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